올여름 대구 경북 평균 기온은 25.6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았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쏘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독성이 강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진 영주시에서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이 2026년 경북 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공동 개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덥다 했는데 올여름 대구 경북 더위의 기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많았고 폭염 일수도 세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뜨거웠던 2024년 여름 되돌아봅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3일 대구 낮 최고 기온은 37.2도. 올 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기록적인 더위를 보인 올해, 대구 경북의 여름 평균 기온은 25.6도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고 최악의 더위였다던 1994년, 2018년보다 더 더운 역대 1위입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됐고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폭염 일수는 28.7일로 1994년에 37.5일, 2018년에 33.1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열대야 일수는 14.2일로 평년 5.3일에 비해 2.7배 많았습니다.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80% 수준으로 적었습니다. 다만 여름철 강수량 82%가 장마철에 집중돼 내렸는데 강한 비가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내리면서 비에 의한 온도 하강 효과가 적어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에서 33도로 더운 날이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서 예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대구 지역 온열 질환자 수 63명, 경북 지역 온열 질환자 수는 268명, 이 중 사망자는 4명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벌쏘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공격성과 독성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경북 예천에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매년 평균 6천 건 이상 발생하는 벌쏘임 사고. 말벌의 왕성한 활동 시기인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말벌의 주요 활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 시간에 벌초를 진행하시면 벌 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시간대에 특히 사고가 50% 많이 발생하는 걸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이 진한 향수와 화장품은 피하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벌집 주변에서 신속하게 최대한 먼 곳으로 피해야 안전합니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흰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고 긴 소매와 바지, 장갑, 모자,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는 필수적입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얼음찜질로 붓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벌 쏘임 후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호흡곤란, 발진,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전에 항히스타민제를 구매하시거나 말벌 전용 퇴치제를 구비한 후 벌초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땅벌과 쌍살벌, 말벌 등 말벌과에 속하는 종류만 수십여 종. 말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강하기 때문에 쏘이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늘려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인구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을지 관련 전문가와 지역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민간 차원의 포럼이 영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현재 영주시의 인구는 99,400여 명.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영주시가 사활을 걸고 지켜오던 인구 10만 명 선이 깨졌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 소도시 전체가 겪는 현상. 그러다 보니 이웃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일이나 학업, 관광 등으로 방문하는 사람도 지역 인구에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단체 중심의 논의도 펼쳐졌습니다. 지난 5일 영주시에서 열린 관련 포럼에서는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주민등록으로 옮겨오는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또 뭐 일 때문에 또는 뭐 여행을 위해서 오고 가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이 지역에 잠시 머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늘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 와서 사는 분들도 늘 수 있죠. 지난 7월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영주시의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는 1.7배로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최하위였습니다. 최근 수많은 관광객이 찾으며 지역에 활기가 돌고 있는 강원 양양군은 같은 조사에서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 대비 10.2배를 기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양양군이 서핑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역만의 매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 외지인 정착과 방문객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영주시만의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각계각층의 지역민들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수도권에서 전입해온 한 워킹맘은 대도시와는 다른 지역만의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의 그런 농업이나 농촌 그런 생활들을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가 오히려 더 많은 이상한 상황이더라고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 인구 확대가 주목받는 지금 지역만이 가진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이 오는 2026년 열리는 제64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두 시군은 경북도청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공동 개최 의견을 모아 지난 7월 경상북도 체육회에 공동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에 따라 안동시와 예천군은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도민체전 TF팀을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주시의회는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25 에이펙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라구 위원장은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이라구 경주시의회 2025 에이펙 추진지원 특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장 이라구 의원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평소 저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에이펙 개최 성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에이펙 준비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에이펙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범시민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지원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제도적 지원의 첫걸음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참여하는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민간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정책 지원, 조례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역 역량을 총집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해 성공기원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찾아가는 범시민 홍보활동으로 에이펙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지원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추진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사업 진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라는 메가 이벤트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에이펙 추진지원 특별위원장으로서 에이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뜻깊은 성과도 내야 하기에 저로서는 큰 도전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동료 의원님들의 뛰어난 의정 역량을 모아 에이펙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중단됐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됩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상북도는 6일 간담회를 열고 대구 경북 통합을 계속 논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의 기본 방향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통합 방안을 마련하되 통합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 간 관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도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매주 실무 협의를 개최합니다. 문경시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을 펼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송이와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밤 등 수실류, 산양삼 등의 약초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본인 소유의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